인간관계에 지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처세술. 1.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고자 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의지하고 기대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의지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상대방의 욕망을 파악하고 활용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한층 자극한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매력의 힘을 개발하라.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기를 줄 알아야 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2. 호의를 베풀고 적을 친구로 바꾸는 기술.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지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지나치게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퇴근하지도 말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도 짐을 지워주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3. 신비감을 유지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의 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4.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의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친구를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우정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우정도 있다. 친구의 진실한 조언 한마디는 여러 사람들의 호의보다 몇 배나 더 값지다. 하지만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쫓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온다. 우정을 지키는 지혜. 가까이 있어야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은 친구도 있다. 대화 상대로는 꺼려지지만 편지로 우정을 나누기에 좋은 친구도 있다. 가까이 있을 때 참기 어려운 결점을 먼 거리가 덮어주기 때문이다. 인생 전체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정이 들어올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해도 우정이 들어올 문은 반드시 열어두어라. 그러면 그 문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우러난 비판과 조언을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신뢰하고 그와의 우정을 높게 평가해야만 그런 값진 비판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신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정이라는 거울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을 파악할 때에는 과도할 정도의 세심함이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 인간의 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5. 타이밍과 기술을 활용한 인간관계의 지혜.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서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승낙보다 더 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에 없고 무뚝뚝한 승낙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고 거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승낙하게 되어도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하고 승낙하지 못하는 대신에 친절한 말과 태도로 그 빈자리를 메워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거절이나 승낙의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이다.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대로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가 되어라. 배운 사람을 대할 때는 배운 사람이 되고 성자를 대할 때는 성자가 되어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넘기는 것보다 그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이는 특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칭찬은 호의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자신들을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할 것이다. 칭찬은 대화를 매끄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할 때 칭찬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다. 대화와 처신의 기술.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 몇 마디 말만 나누어도 상대방의 사람됨을 알아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을 통해 그에 대해 완전히 파악한다. 친구와 대화할 때에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하지만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정장을 입듯이 예의를 갖춰 대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대화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반면 짧고 명쾌한 대화는 좋은 인상을 남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법이다.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읽고 그에 맞춰 대화의 톤과 내용을 조절하라.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기쁜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작은 호의가 큰 도움을 가져온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호의를 베풀어 두면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씨앗을 심어두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여서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계산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의로 베푸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상대의 진심을 잘 알아본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셈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인내와 끈기의 힘. 모든 관계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인간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특히 어려운 상대를 다룰 때는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 한 번의 거절이나 냉대에 좌절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감정 조절 능력, 자제력, 인내심 등은 모두 평소의 수양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덕목들이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 지혜로운 처세술의 핵심. 이상에서 살펴본 인간관계의 지혜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처세술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되 그것이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라. 호의를 베풀되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라. 신비감을 유지하되 그것이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사용한다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뛰어난 처세술은 진정성 있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행동이다.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혀야 할 예술이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면서 배워간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혜들이 독자들의 인간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